2005년 10월 25일 새벽 5시 30분 대구 달성군 논두렁길.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들판은 고요했다. 농부 최만식 63세은 밭으로 향하며 익숙한 풍경을 지나쳤다. 그러다 발밑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또 누가 쓰레기를 버렸나? 그는 투덜거리며 봉지 끈을 풀었다. 순간 손이 굳었다. 잘린 인간의 팔이 튀어나왔다. 피가 굳은 채로 살점이 드러났다. 으악. 최 씨의 비명이 안개를 뚫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 여기 사람 죽은 것 같아요. 30분 뒤 대구 달성경찰서 순찰차가 도착했다. 봉지마다 담긴 토막 시신이 하나둘 드러났다. 머리, 팔, 다리 신원은 곧 확인됐다. 57세 김재구. 그의 인생은 복잡한 여성 관계로 얼룩진 채 끝났다. 형사 이재훈 42세의 현장에 섰다. 이건 뭐야? 그는 굳은 표정으로 시신을 내려다봤다. 안개 속에서 김재구의 잘린 얼굴이 그를 맞았다. 누가 이렇게까지 했지? 사건은 시작부터 그의 내리를 파고들었다. 10월 25일 오전 8시 달성군 들판은 경찰로 북적였다. 이재훈은 토막난 시신을 살폈다. 머리는 망치로 맞은 듯 함몰됐고 팔과 다리는 기계로 자른 듯 매끈했다.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야.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인은 두부 손상. 망치로 여러 차례 맞아 사망했다. 시신을 토막낸 건 흔적을 지우려는 거야. 김재구는 달성군에서 혼자 살며 생계를 위해 자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은 복잡했다. 여자 관계가 얽혔어요. 동네 주민정 씨가 말했다. 김 씨는 여자들하고 자주 어울렸죠. 바람둥이였어요. 이재훈은 그의 전화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통화한 이름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박미숙 45세. 김재구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박미숙을 조사해야겠어. 이재훈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박 씨 집으로 향했다. 대구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문을 두드리자 박미숙이 나왔다. 김재구 씨 아세요? 이재훈이 물었다. 네, 며칠 전 만났어요. 왜요? 그녀는 담담했지만 눈초리가 흔들렸다. 김 씨가 죽었어요.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죠. 박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이재훈은 그녀를 의심했다. 최근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있어요. 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이재훈은 놓치지 않았다. 곧 다시 뵙죠. 그는 돌아서며 직감했다.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어. 10월 26일 경찰서 조사실. 박미숙은 자리에 앉았다. 김재구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이재훈이 물었다. 10월 23일 밤이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갔어요. 그녀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재훈은 그녀의 과거를 캐봤다. 박미숙은 결혼한 상태였지만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다. 김재구 외에도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김재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 적 있나요? 이재훈이 물었다. 몰라요. 그 사람 사생활에 관심 없었어요. 박미숙은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동네 찻집 주인의 제보가 달랐다. 10월 23일 낮에 김재구가 젊은 남자랑 찻집에 왔어요. 박미숙이 밖에서 그걸 보고 화난 얼굴로 가더라고요. 질투했군. 이재훈은 퍼즐을 맞췄다. 김재구는 박미숙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러고 다니면 남편한테 다 말한다. 김재구가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미숙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남편이 외도를 알면 경제적 지원이 끊길 터였다. 그래서 김재구를 없애기로 했나? 이재훈은 박미숙을 압박했다. 10월 24일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녀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증거가 없으면 못 잡죠. 박미숙은 눈을 깔았다. 이재훈은 그녀를 놓아줬지만 확신이 생겼다. 질투와 협박. 동기가 분명해. 10월 23일 오후 대구 시내 찻집 앞. 박미숙은 김재구를 미행했다. 그가 젊은 여자와 웃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을 봤다. 저를 배신했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김재구는 박미숙의 비밀을 쥐고 있었다.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 남편 몰래 쌓아온 삶. 이걸 무너뜨릴 순 없어. 집으로 돌아온 박미숙은 부엌 서랍을 열었다. 낡은 망치가 눈에 들어왔다. 이걸로 해야겠어. 그녀는 차고로 갔다. 먼지 쌓인 대형 육절기가 있었다. 남편이 예전에 고기를 자르던 기계였다.
박미숙은 전원을 켰다. 날이 윙윙 돌았다. 이걸로 흔적을 지운다. 10월 24일 오전 그녀는 계획을 다듬었다. 김재구를 집으로 유인해야 했다. 오후 6시 전화를 걸었다. 집에 와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김재구는 의심 없이 말했다. 알았어. 8시쯤 갈게. 박미숙은 전화를 끊고 망치를 손에 쥐었다. 오늘로 끝낸다. 그날 저녁 박미숙은 집을 정리했다. 소파 옆에 망치를 숨겼다. 창문 커튼을 치고 문을 잠갔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김재구,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질투와 두려움이 그녀를 삼켰다. 10월 24일 밤 8시 10분 김재구가 문을 두드렸다. 미숙아, 나 왔어. 박미숙은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앉아서 얘기해요. 김재구는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박미숙은 그의 뒤로 갔다. 당신이 날 망치려 했잖아. 그녀는 망치를 들었다. 뭐? 내가 언제? 김재구가 말을 끝내기 전 박미숙이 망치를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가 방을 울렸다. 김재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피가 소파를 적셨다. 박미숙은 다시 망치를 들어 머리를 내리쳤다. 2번, 3번. 김재구의 몸이 축 늘어졌다. 숨을 몰아쉬며 박미숙은 망치를 내려놓았다. 끝났어. 하지만 시신이 문제였다. 이대로 두면 들켜. 그녀는 차고로 가 육절기를 끌고 왔다. 기계를 바닥에 놓고 전원을 켰다. 날이 윙윙 돌았다. 김재구의 팔을 잡고 기계에 넣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다. 박미숙은 차분히 작업을 계속했다.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분리했다. 피가 바닥으로 흘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걸로 다 끝난 거야. 토막난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었다. 새벽 1시 그녀는 차 트렁크에 봉지를 실었다. 이제 버리기만 하면 돼. 2005년 10월 25일 새벽 2시 대구 달성군 외곽. 박미숙은 낡은 승용차를 몰고 안개 낀 들판으로 향했다. 트렁크엔 김재구의 토막난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가 실려 있었다. 차창 밖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라디오를 껐다. 조용히 끝내야 해. 논두렁길에 차를 세우고 봉지를 하나씩 꺼냈다. 손이 피로 끈적였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첫 번째 봉지를 던졌다. 2번째, 3번째. 김재구의 머리가 담긴 봉지가 풀숲에 떨어졌다.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박미숙은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 3시 집에 도착한 그녀는 피 묻은 옷을 벗어 난로에 태웠다. 망치와 육절기를 물로 닦았다. 완벽해.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틈이 있었다. 들판의 봉지는 너무 눈에 띄었다. 오전 5시 30분 농부 최만식이 이를 발견했다. 경찰이 곧 현장을 덮쳤다. 이재우는 들판에 섰다. 발자국이 있어. 그는 신발 자국을 살폈다. 여자 신발 사이즈 235. 박미숙이 떠올랐다. 집을 수색해야겠어. 팀원들과 함께 박미숙의 집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도망쳤나? 이재우는 창문 너머를 봤다. 거실에 피 묻은 망치가 굴러다녔다. 수색 영장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망치와 육절기에서 김재구의 혈흔이 검출됐다. 증거가 확실해. 하지만 박미숙은 이미 사라졌다. 이재우는 이를 악물었다. 놈을 찾아야 해. 10월 26일 박미숙은 대구 시내로 몸을 숨겼다. 현금 50만 원을 챙겨 집을 떠난 그녀는 버스를 타고 중구로 갔다. 경찰이 날 쫓을 거야. 그녀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첫날은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조금만 버티면 돼. 10월 27일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싸구려 여관을 찾았다. 대구역 근처의 낡은 건물. 하룻밤 얼마예요? 10,000원이요. 주인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박미숙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TV에선 뉴스가 흘렀다. 달성군 토막 시신 발견 용의자 추적 중. 그녀는 소리를 줄였다. 이재우는 박미숙의 행적을 쫓았다. 가족, 친구, 연락처를 다 확인해 팀원들이 대구 시내를 뒤졌다. 10월 30일 단서가 나왔다. 중구 찻집 주인이 말했다. 모자 쓴 여자가 며칠 전 여기서 밥 먹었어요. 혼잔데 이상했죠. 이재우는 직감했다. 여관을 수색해. 10월 31일 오후 대구역 근처 여관 주인이 신고했다.
수상한 여자가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다. 이재훈이 문을 두드렸다. 박미숙 나와요. 침묵 후 문이 열렸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끝났어요. 이재훈이 수갑을 채웠다. 김재구가 날 망치려 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006년 3월 대구지법 301호 법정. 박미숙의 재판이 열렸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망치와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계획적 범행입니다. 박미숙은 변호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김재구가 협박했어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죠. 이재훈은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봤다. 증인으로 나온 동네 주민이 말했다. 김재구가 박미숙한테 내 남편한테 다 말한다고 했어요. 박미숙의 질투가 사건의 씨앗이었다.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육절기 준비는 계획성을 입증했다. 판사는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징역 22년. 박미숙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이재훈은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질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니. 그는 사건 파일을 덮었다.